반갑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이제 우리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을 우리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 단어로 줄이자면 왕권 강화라고 그랬죠. 흥선대원군의 모든 정책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도 가문이 가지고 있던 힘들을 뺏어서 왕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개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바람직하지만 있죠. 좀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근대로 나아가야 될 때요, 아니면 정근대로 돌아가야 될 때요. 그러니까 근대로 나아가야 될 때죠. 근데 이 타이밍에 흥선대원군은 전근대의 이상적인 정치, 제대로 된 정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던, 한계가 있는 정책이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대외 정책. 대외 정책도 흥선대원군이라면 좀 깔끔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도 딱 한 단어로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러니까 원래 흥선대원군도 원래는 무조건 문을 닫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원래 흥선대원군의 처음 생각은 있죠. 프랑스를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있죠. 러시아를 갖다 막는 거였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랑 이제 접하고 있던 나라가 일본 청나라 러시아였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던 적이 바로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섭다는 서구 열강이 있죠. 그 서구 열강 중 하나가 우리랑 이제 국경을 갖다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연해주 땅을 갖다 내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러시아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낸 게, EEJ. 무슨 말이에요?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어한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를 한번 제어해보자. 이런 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와 연결해 가지고 있죠. 러시아를 갖다 한번 견제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근데 전부 다 퇴짜를 맞는 거예요.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잘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흥선대원군이 국제정세에 너무 어두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절친 둘이가 있습니다. 러프독. 이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 번 쓸 거예요. 미리 암기를 해주세요. 러프독. 여러분 러프란 말이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러프. 거칠은, 터프한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거칠은 개떼들,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러프, 독.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절친입니다. 동시에 얘들이랑 경쟁 구도로 경쟁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미, 영, 일이에요. 요렇게 이제 경쟁 구도로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이제 요렇게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눈치 없이 있죠. 러시아를 통해서 프랑스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프랑스 애들이 무슨 미친 소리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 대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것들이 그러니까 사람 말은 말같이 안 듣네 이러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짜증을 내면서 있죠. 그 조선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 그 다음에 프랑스 천주교 신도들이 있죠. 이 사람을 갖다가 박해했던 게 바로 병인박해입니다. 그러니까 병인박해는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가장 대규모의 천주교 박해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 사시는 분들은 양화대교 한 번씩 건너다니시죠. 그러니까 그 양화대교 옆에 보면 천주교 순교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보면 산이 하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의 별명이 그러니까 절두산이에요. 절두산. 병인박해 때 거의 6,000명에 달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목숨을 갖다 잃게 돼요. 목이 베어가지고 그 목이 그 절두산 둘레 이렇게 둘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두산이란 별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인박해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죽고 프랑스 선교사들도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게 있죠. 병인양묘예요. 요렇게 화살표를 갖다가 연결해서 요렇게 연결. 프랑스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죽은 걸 갖다 구실로 해가지고 있죠. 구실로 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쳐들어왔을까요? 강화도로. 강화도라는 섬이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보통 이제 서양에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면 배를 타고 쳐들어오잖아요. 배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려면 한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강으로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한강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입구 있죠. 그쪽에 강화도라는 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시면 이제 뭐 포진이라든지 요런 이제 방어 기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있죠.
배를 타고 쳐들어오는 애들은 먼저 강화도부터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강화도로 못 들어오면 애들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병인양요 때도 예외 없이 있죠. 바로 이제 이 강화도로 갖다 침공한 그 양요입니다. 원인은 병인박해. 프랑스가 침공을 한 거예요. 근데 프랑스 애들이 프랑스 당시에 이제 서구 있지 않습니까? 서구 열강들의 대포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포가 있고 서구 열강도 대포가 있어요. 예. 근데 포 사거리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났던 거예요.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 사거리가 닿지 못하는 거리에서 프랑스 애들이 정조준에서 빠방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격전하면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진들이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포진들을 박살을 내고 프랑스 애들이 이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오는 거예요. 육지라기보다는 이제 강화도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반전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무리 포사격거리 뭐 이런 거 길다고 해도 있죠. 육지에서 매복하고 있는 군대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쪽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육지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한성근이라든지 양원수 있죠.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정족에서 양원수 요런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프랑스군 들어갔다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프랑스군이 퇴각을 하는 거예요. 퇴각을 하는데 프랑스 애들은 문화재를 사랑하는 애들이죠. 문화재의 가치를 알아요. 도망갈 때 문화재를 우리나라 이제 소중한 문화재를 갖다 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외규장각 있죠. 외규장각 왕실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규장각을 갖다 털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유네스코 기록유산급의 중요한 문화재를 갖다 애들이 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조선 왕조 의궤입니다. 조선 왕조 의궤. 의궤라는 거는 국가의 이제 각종 행사라든지 큰 사건들이 있죠. 그걸 갖다 이제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써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의궤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의궤 중에서도 좀 좋은 거를 갖다가 애들이 골라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람용 의궤라 해서 왕이 보는 의궤, 비단으로 만든 의궤가 있거든요. 이게 유네스코 기록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로 갖다가 얘들이 이제 털어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반환을 했어요. 반환. 근데 완전 돌려준 건 아니에요. 얘들은 아직까지도 문화재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여 형식으로 5년마다 임대를 갖다 경신하는 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 돌려줬습니다. 약간 시사성도 있는 문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사이에 또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년이 6866년이거든요. 다 같은 해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해. 병인박해 일어나고 그게 원인이 돼서 병인양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너럴 셔머너라는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요거는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 상선이 처음에는 얘들이 있죠. 평안도 대동강이 아니라 얘들도 강화도 쪽으로 서울 앞바다 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울 보고 이제 서울에서 문을 열어달라 우리 교육을 하자 했는데 말빨에 먹혀요 안 먹혀요. 그러니까 홍선대원군은 이제 병인박해 완전히 삐진 거예요. 서양 애들한테. 근데 머리 노란 애가 와가지고 교육하자 하니까 문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꺼져 하면서 강화도에서 포로 갖다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제너럴 셔머너는 보세요. 군선이에요? 함선이에요? 아니면 상선이에요? 상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후지다고 해도 있죠. 군인과 상선이 상대, 그러니까 상선이 있죠. 우리 포진을 갖다 뚫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너럴 셔머너가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나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쭉 가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으로 가는 길에 얘들이 물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거랑. 그래가지고 이제 평안도 쪽에서 얘들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물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구걸을 했는데 있죠. 조선 사람들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조선 사람들은 의외로 또 인심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랑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먹을 거랑 물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상륙을 했던 미국이 있죠. 미국의 그 선원들, 제너럴 셔머너의 선원들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니까 조선인들이 좀 만만하게 보였나 봐요. 육지에 상륙하고 나서 얘들이 도적들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들어가다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동강을 따라서 마을 들어가다 약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있죠. 당시에 평양에 평양에 박규수라는 관리가 있거든요. 관리가
그 관군과 민군들,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백성들을 가지고 제너럴 쇼먼을 잡는 겁니다. 그게 제너럴 쇼먼 사건. 제너럴 쇼먼으로 갖다 깨끗이 이제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생존자도 하나도 없이 완전 깔끔하게 박 교수가 뒷정리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너럴 쇼먼 사건. 미국에서는 이 제너럴 쇼먼호가 조선에서 불탔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존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게 태워버려가지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원래는 이게 그 뭐랄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몰랐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이 청나라 가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청나라 가가지고 청나라 눈에는 맨날 프랑스랑 뭐 영국 애들한테 맞고 있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 배도 불태웠는데 이러면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랑이 나중에 미국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5년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신미양요라는 게 그 미국이 제너럴 쇼먼의 사건에 대해 복수를 하면서 미 함대를 갖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제너럴 쇼먼 사건. 그 다음에 미 해군 똑같이 강화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미 해군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실패했던 이유를 갖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왜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없이 육지까지 기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육지에 매복하고 있던 군대들한테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은 있죠. 강화도 딱 점령하고 육지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딱 강화도로 갖다 우리 점령하고 있으면 조선 정부에서 있죠. 조선의 왕실에서 분명히 뭔가 그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협상을 맺다든지 뭔가 이제 그 뭐 조율을 하자면서 사람을 갖다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 정부의 반응은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해군에 있죠. 아무리 기다려도 조선의 사절이 안 와. 그리고 이제 얘들은 군인이죠. 작전 기간이 있거든요. 그 작전 기간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러니까 강화도 점령하고 있다가 있죠. 그냥 스스로 빠지는 사건. 그게 신미양요예요. 신미양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미국이 이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긴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는 미국이 이겼다 하는 거고 있죠.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의 전략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미양요 같은 거는 이제 양쪽에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투에서는 미국이 이겨요. 초지진, 덕진진도 점령하고 나중에 광성부라는 곳에서 총사령관인 어제영까지도 그 전사를 갖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얘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하고도 얻어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 기간 다들 주내 알아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시사성이 있는 게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이게 숫작이라는 장군기거든요. 요 장군기를 갖다가 미국 애들이 뺏어서 갔던 거예요. 어제원을 갖다 전사시키고 나서. 이게 이제 미 해군 박물관에 원래 걸려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시사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난이도, 고난도 문제, 고난도 4번 선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요게 조금 어렵게 나와 있어요. 척화비라는 게 요거예요. 요 한자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충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서양 오라케가 침입하면 우리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거. 근데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병인년에 짓고 신민년에 세우다 이런 문구 나오죠.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이 척화비를 만든 거는 있죠. 병인양요 이후에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 병인양요 이후에 있죠. 이후에는 아직까지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일본이 문을 열었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무섭다는 청나라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도 서구 열강의 문을 갖다 열었어요. 근데 우리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죠. 과연 조선을 갖다가 지킬 수 있을까? 서구 열강들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척화라는 이런 논의가, 척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문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척화비를 세워놓고 전국에 심지는 못했던 거예요. 건립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이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나 엽기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양인들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갖다가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자신감 만말, 서양 애들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신미양요 이후 세우게, 전국 각지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인년 이후에 지어지고 신미년 이후에 세워지는 요런 이제 조금 뭐랄까 그 특별한, 예,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오페레트 도굴 사건만 다루겠습니다. 오페레트 도굴 사건은 병인양요에서 이제 프랑스가 조선의 문을 여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있죠. 프랑스랑 미국, 조선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막 고민했던 거예요. 야, 조선국어 의외로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하고 있던 프랑스와 미국에게 있죠. 오페레트라는 독일인이 가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야, 너네는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모든 걸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좀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프랑스랑 미국에서 물어본 거죠. 야, 어떻게 머리를 쓸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페레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조선이란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임금과 부모님한테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지금 조선의 최고의 실권자가 누구냐? 흥선대원군이죠. 그러니까 그 흥선대원군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뭐 고종이라는 왕도 있지만 걔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이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걔 이미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조상이 죽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있죠.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뭐랄까 그 시체라고 해야 되나? 뭐지? 그러니까 예. 그 돌아가신 부모님조차도 그러니까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아주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남영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시체를 갖다 확보해서 그걸 갖다 볼모로 잡을 수 있다면 있죠. 우리는 조선의 문을 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오페레트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오페레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선원 한 10명만 주면은 내가 남영군 모를 도굴해 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페레트가 그걸 갖다 시도를 했던 거예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당시 남영군의 묘가 충청도예요. 예, 충청도에 가가지고 남영군 모로 갖다 도굴 시도했던 게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오페레트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이 오페레트가 조선인에 대해서 그 조금 어설프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묘 같은 거 있죠. 묘 같은 거 이게 되게 중요시했어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시한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후기에 우리 이제 소송들, 민간 소송들, 그 민사 소송들 중에 가장 유행한 소송이 뭐냐면 산송이었어. 산송. 산송이 무슨 말이냐면 묘지 소송이에요. 묘지 소송. 그러니까 명당 자리 놓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명당 자리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명당 자리에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갖다 묻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을 갖다 파내고 있죠. 자기 부모를 갖다 몰래 묻는 이런 게 막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자리 엄청난 명당자리거든요. 흥선대원군 그 묘자리에 아버지를 갖다 묻을 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비싸게 산 땅인데 있죠. 나중에 혹시 다른 놈이 있죠. 파버리고 자기 부모를 묻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 흥선대원군이 그 남영군 관을 갖다 묻고 나서 그 위에다 도포를 해놨던 거예요. 뭘로? 그 당시엔 시멘트는 없죠. 그러니까 철을 녹여가지고 돌과 철을 녹여가지고 도포로 갖다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지극한 흥선대원군의 남영군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오페레트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며 소중하게 생각하겠지. 이 정도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페레트가 처음에 파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는 파지죠. 근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죠. 깡깡깡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 그 소리 듣다가 밤샜어요. 그리고 그 소리 듣다가 마을 사람들이 올라온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가 나네? 그러면서 올라와 봤는데 눈이 퍼런 애들이 이상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얘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페레트 도굴 사건. 쇼죠, 쇼.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조선에서 있죠. 서양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서양 애들 완전 사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 부모님의 묘를 갖다 도굴할 생각을 다 하냐. 그것도 한 나라의 최고 집권자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를.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첩갑이 설립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흥선대원군이 그 강경, 그러니까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 세국 정책이라고 하죠. 예, 이런 정책을 갖다가 일관되게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의 특징이 있죠. 특히 이제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요게 두 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것들의 특징, 원인, 그 다음에 특징, 요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문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순서 있죠. 순서 같은 거 여러분 다 잡아주시고. 그 순서라든지 요 이제 활약했던 장군들 이름, 요런 것도 다 연결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거 암기하는 방법 제가 이제 그 간단하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게 유치한데, 원래 유치한 게 더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한양이 있어요. 한양. 그 아가씨들 보고 성을 보고 이제 무슨 양 이렇게 부를 때도 있죠. 그러니까 예. 예, 한시성을 가진 아가씨예요. 그리고 그 한양한테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양한테 이제 맨날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늘도 어김없이 한양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양 어제 뭐함 이제 관심을 갖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양은 이 남자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대놓고 욕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병옹신 또 말을 거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 병옹신 예, 요 저 병옹신이 있죠. 요 사건들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너럴 쇼모노 저 병은 병인양요, 옹은 오페레트 도구로 사건, 신은 신미양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인양요 앞에 있지 않습니까? 병인 박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 이제 좀 상식으로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양 어제는 뭐냐면 병인양요 때 활약했던 두 명의 장군이 있어요. 한성근과 양원수 있죠. 한양이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때 활약했던 장군이 하나 있어요. 어제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헷갈려가지고 요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한양 어제 뭐함 그랬더니 조병신 잊어버리기 어렵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 가볍게 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군에서 나온 자료 있죠.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걸 갖다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킨 거예요. 육군 자료를 갖다 한번 이제 보죠. 이제는 육군 자료 보면 여러분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네요.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1절 흥선대원군 대내정책 왕권 강화 개혁정치 1번 배경 세도정치 타파 및 왕권의 안정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시정 예. 요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혁의 내용 통치체제 정비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시정 소원 철폐, 경복궁 중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건 다 아시겠네. 통치체제 정비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운 거죠. 비변사를 획파하고 의정부 3군부로 갖다가 부활시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은 전정, 군정, 황국의 문란을 갖다가 바로잡은 겁니다. 조금 더 제가 깊이 들어갔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있죠. 요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딱 그 육군에서 내준 자료 있죠. 여기서만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조금씩 더 깊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 보시면 국가기관의 확립과 민생 안전에 노력함. 예. 그 다음에 한계 전제 왕권 강화를 목표로 추진. 근대적 개혁에는 미흡함. 그러니까 이 개혁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전근대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근대로 나가야 될 바쁜 와중에.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정책 다음 페이지에 통상수교 거부와 양요. 예. 통상수교 거부는 우리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세국정책이란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예. 문을 닫으면서 서양인들이 그 뭐랄까 이제 난리를 갖다 일으킨 거예요. 양요. 첫 번째, 제너럴 쇼모노. 병인박해는 지금 안 나와 있죠. 근데 병인박해가 제너럴 쇼모노 앞입니다. 같은 애요. 그러니까 병인박해 양요 사이에 제너럴 쇼모노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너럴 쇼모노 사건은 미국 상선 제너럴 쇼모노의 약탈과 평양 군민의 격퇴. 포인트는 이게 상선인가 군선인가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군선이에요. 근데 제너럴 쇼모노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상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너럴 쇼모노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도예요. 평안도 대동강. 일반적으로 양요들이라든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대부분이 강화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강화도가 아니라 있죠. 평안도 대동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병인양요.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한 프랑스 함대 침공. 외교장각에서 조선왕조 의궤 등 문화재 약탈 최근 반환됨. 그 다음에 문수산성, 한성근, 종족산성, 양원수에서 프랑스군 격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를 도굴 시도하였다. 그 다음에 4번 신미양요 제너럴 쇼모노 사건을 구실로. 시간적으로 보면 5년이나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모르다가 이제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다음에 미국이 이제 함대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있죠.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지진, 덕진진 점령, 광송보에서 어지연이 분전, 어지연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격전 같은 거 펼치면 미국이 유리해요. 미국이라는 서양 애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군까지, 우리 총사령까지 이제 사망을, 제거를 하고 있죠. 지네가 강화도로 갔다가 차지를 한 거예요. 근데 차지하고 나서 얘들은 있죠. 프랑스 애들이 왜 깨진지 알았던 거예요. 겁 없이 육지로 기어 올라왔다가 육지까지 안 기어 올라오고 강화도에서 그냥 버티다가 작전 기간이 다 돼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군의 철수. 그 다음에 척합의 권리. 뭐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척합의 문구예요. 그러니까 서양으로 이렇게 보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자. 근데 척합의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제작은 언제? 병인양요. 세우는 건 언제? 신미양요예요.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우다. 요 문구가 척합의에 보면 딱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요까지 보시고 있죠. 우리 쉬었다가 강화도 조약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서구열강의 문을 여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구열강이라기보다는 서구화된 일본의 이제 문을 여는 거죠. 일청일러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본이 주도해서 우리가 문을 열게 되는 사건으로. 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